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각 당 캠프 공동선대위원장들 만나봤고요. 예. 또 캠프 표정도 봤는데 어느 곳 하나 이게 크게 또 활짝 웃는 모습 찾아볼 수가 없었죠. 네, 전문가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함 교수님. 네. 예측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네. 출구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방송은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뭐 경합적이 워낙 많이 나왔어요. 자,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예상외로 죄송합니다. 예상외로 경합 지역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네. 사전 투표 11.49%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 현재 경합 지역으로 나온 지역이 있어서만큼은 그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예. 정말 앞으로 상당히 늦은 밤까지 이게 고려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단은 1위 예측 보니까요. 새누리당 6, 그다음 새정치연합 5, 네. 경합이 이제 6으로 나왔는데 예. 6 경합 지역 중에서 지금 약간 리드하고 있는 2% 뭐 1% 리드하고 있는 지역이 새정치연합 쪽 리드하고 있는 지역이 5. 그리고 새누리당이 한 곳 이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이거 전혀 결과를 우리가 예단할 수는 예. 없는 상황이지만 하여튼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조일상, 말씀하세요. 예. 지금 출구조사 결과지만 예. 그 새정치연합 쪽에 그 승리로 끝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말이죠. 서울시장을 일단 그 우세로 지금 뭐 확보를 하고 있고 예. 광주를 건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뭐 예. 광주가 이제 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 그동안에 광주 뺏기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광주를 찾아온 걸로 이제 보이고요. 찾아올 가능성이 큰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계속 김진표 후보가 뒤쳐졌는데 네. 지금 뭐 굉장히 박빙 상태에서 가고 있고 예. 대전도 따라잡았어요. 대전도 그 경합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세종시를 역전을 시켰습니다. 예. 세종시는 우세가 이제 새정치연합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이제 나온 걸로 지금까지 판단을 보면 민주당이 속으로는 좀 웃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여당 쪽은 치명상을 입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인천을 또 따라잡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부산도 지금 뭐 잘 모르지만 그 한때는 뭐 일부에서는 뭐 역전 당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예. 부산을 지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걸 봐서 치명상까지는 입지 않았다. 이렇게 저 전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조일상 대표께 좀 질문을 드리죠.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이제 나왔고요. 경합 지역을 보면은 뭐 0. 몇 % 차이인 경우도 있고요. 또 3%포인트 이내의 차이인 곳도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에서 이 정도의 차이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예년의 경우에는 이제 지방선거의 출구조사는 상당히 근접하게 맞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샘플 수도 크고 그다음에 그 지역구도 총선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예. 그 정확도가 높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체 투표율 대비 사전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근데 그 20%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보정을 해서 추정을 해서 집어넣은 결과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추가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전 투표에 응한 사람한테 누구를 찍었느냐 그러니까 그 결과를 취합해가지고 보정하는 결과로 출구조사를 낸 거기 때문에 네. 오차의 범위가 과거의 그러한 결과들보다 훨씬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역시 여론조사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걸 이게 요약을 해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 사전 투표 결과가 11.4%인데, 네. 지금 전체 투표가 50에서 60% 사이니까 실제로는 20%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셨어요. 자, 이준환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뭐 인천에서 0.3%포인트 차이, 예. 이거는 사실 그 예측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밤새서 예. 개표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시 재검표를 하자고 하는 요구도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접전 지역에다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전 투표가 이 출구조사로는 안 잡히지만
보정을 하는 것이죠. 보정을 해서 감안한 결과가 저렇게 나왔는데 그 차이가 너무나 근소하기 때문에 막상 다 개표를 할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지역이 지금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금 2%포인트 차이고요. 대전이 1.6%포인트 차이, 강원 2.4%포인트 차이, 충남 1.7%포인트 차이. 이것은 상당히 근소한 거죠. 다 개표를 해봐야지 될 건데 만약에 지금 이러한 출구조사가 맞다라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다 이기는 걸로 뭐 경합이지만 이기는 쪽으로 했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9개 정도의 9곳을 가져가고 8곳을 그 새누리가 가져가게 되는데 이 숫자상으로 보면은 뭐 야당이 승리한 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면면을 뜯어보면은 이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치러진 선거라서 야당이 좀 유리한 선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호 참사도 있었기 때문에 야당이 좀 압승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과거에 2010년에 이겼던 지역에서도 뺏기는 지역이 생겼고 현상 유지 정도에 그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꼭 승리를 했다, 어느 정당이 꼭 뭐 패배했다 이렇게 논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그 선거 결과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다르게 예상합니다. 보는 게 우리가 17개 그 광역단체장을 같은 수준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서울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서울을 뭐 충청북도랑 같은 레벨에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서울을 지금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여당이. 그렇다면은 새정치연합 쪽에 그 우승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광주를 지켜냈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뭐 숫자가 많고 적음 떠나서 아주 상징적인 곳을 그 야권이 뭔가 우세를 좀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이 전체적인 이제 평가가 두 교수님이 좀 다른데 양수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결과가 만약에 그대로 나온다면 야권이 승리를 했다라고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정도면은 뭐 저는 야권의 승리다. 뭐 이게 압승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지금 뭐 저 광역 그 단체장이 17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과반수면 9개 지역인데 뭐 지금 9개 내지 10개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야권의 승리가 될 거고요. 만약 경합 지역에서 이제 또 현 상태가 뒤집어져 가지고 또 숫자가 또 바뀐다면은 사실상 뭐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선거는 뚜렷한 승자나 패자가 없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교수님, 이번에 선거에서 무소속 돌풍이 어느 정도 불지도 이제 하나의 관심사였는데요. 지금 광주 지역하고 부산 지역 예측 조사 결과긴 합니다만 무소속이 예상보다는 돌풍을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볼 수 있을까요? 특히 그 광주를 우리가 주목을 하면 그 강훈태 후보가 상당히 그 앞선 결과도 나와서 그랬는데 지금 많은 그 격차를 보이면서 지금 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광주 유권자들은 전략 공천이 불만이었지만 숨은 표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불만이었지만 우리가 새정치연합을 그 찍지 않으면 누가 찍느냐라는 그런 그 의식에서 그 윤장현 후보가 표를 많이 얻은 것 같고요. 부산은 뭐 지금 그 29일 전까지는 뭐 박빙구도도 가고 또 최근에 뭐 일부 그 알려지지 않은 조사로는 역전도 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 그 한계를 그 반을 넘지 못했지만 저는 부산에서 50% 가까운 득표율이 나왔다. 그다음에 대구에서 41.6%인가요? 그 득표율이 나왔는데 이것은 그 여당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뭐 두 곳을 지켜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여당의 어떤 그 전면적인 쇄신이라든가 정부 여당의 인적 개편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조일상 대표님. 자, 이 출구조사 결과 나온 거 보시고 예상했던 대로다 이렇게 보셨습니까? 아니면 좀 예상 외다 이렇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4년 전의 여론조사도 이제 출구조사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1, 2위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일주일 전에 이제 주요 여론조사 회사들이 그 자기들이 조사한 걸 가지고 좀 예상을 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6대5 경합지역 6곳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예상했던 것 대비 좀 달라진 부분은 그러니까 두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과 인천인데요. 인천은 이제 야당이 우세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박빙의 지역으로 나와 있고 예. 뭐 조금이나마 하여간 유정복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그 여권이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실제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 권성택 후보가 미세하게나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략적으로 좀 차이는 있지만 애초에 생각했던 좀 뭐 6대 5의 구도, 경합 6개 지역, 그거는 우연치 않게 숫자로서는 맞아 들어가는 결과를 숫자로서는 냈습니다. 맞았지만 지역별 예측은 좀 틀렸다는 말씀이시네요.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예. 이번에 또 한 가지 변수가 앞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사전투표 아니겠습니까? 이 출구조사 결과랑 사전투표를 이제 합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출구조사 결과는 이제 사전 투표에 나온 그 민심들을 보정해서 반영시킨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5시가 되면은 출구조사는 일단 마무리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집계를 한 다음에 방송국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5시에 마감을 하고요. 부재자 투표도 출구조사를 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다 보정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출구조사를 맡은 회사들도 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정 과정을 거쳐서 근접한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에 5시 이후의 투표자 수라든지 부재자 투표라고 해봐야 네. 몇 프로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체 투표자의 20%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이 보정 결과가 어느 정도 좀 오차를 발생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출구조사는 보통 뭐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합니까? 뭐 총선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하고요. 예. 이번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해봐야 되겠는데 일반적인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치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지방선거 예측조사 결과가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출구조사는 별로 안 틀렸죠. 출구조사를 많이 맞췄습니까? 지방선거 보통 그 출구조사가 많이 틀리는 곳은 총선입니다. 아, 그렇군요. 총선은 예. 지역구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조금 보충을 하자면 예. 출구조사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에서 한 60만 명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적중도가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1997년에는 1.6%포인트 차이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맞췄고요. 예. 2002년에도 2.3%포인트 차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맞춘 적이 있어요. 2012년 대선에서도 그 폭은 좀 좁아졌지만 누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곤란했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총선은 뭐 지역구가 240개가 넘다 보니까 지난 그 2012년 출구조사 결과 했을 때 다 레인지로 했을 정도로 좀 들쭉날쭉하지만 이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좀 선거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적중도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이제 보정치를 이제 반영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수치가 그럼 보정치가 반영된 수치입니까? 네,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러면 지금 출구조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하고 하는 걸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데 보정치 반영은 어느 정도의 그 이론적인 얘기가 들어가가지고 현실하고 또 다를 수 있는 그런 오차가 건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냐 이런 네.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목적 자체가 여론조사는 민심을 파악하는 거지만 출구조사는 예측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전에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재자 투표라든지 5시 이후에 그 부분, 그 다음에 거절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거절하시는 분들이 연령이나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해서 그 부분도 역시 그러니까 무응답 처리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아마 그 부분들이 적용해서 최종적인 수치가 나왔을 거라고 네. 봅니다. 앞서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세종과 대전 중원 쪽에서 좀 아쉬움이 클 거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 연결했을 때 경기와 대전을 좀 눈여겨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지금 어느 지역 쪽을 가장 유심히 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죠. 예. 우리나라에서 최대 유권자가 있는 경기 지역, 1,200만의 그 인구가 있는 예. 그런 그 지역인데 여기서 계속 그 뒤쳐져 가다가 예. 결국은 뭐 박빙이지만 지금 이제 우세로 그 경합으로 나오는데 이런 점에서는 의미를 많이 둘 수 있고
대전 같은 경우도요, 그 박성효 그 전 시장, 예. 박성효 후보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준 그런 후보입니다. 예. 근데 이 뒤쳐져 가다가 또 이게 박빙 상태지만 또 뒤집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통합진보당 후보 사퇴도 좀 변수가 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변수가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또 보수의 또 어떤 그 반발 결집력을 생각하면 뭐 큰 변수는 전 되지 않았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는 지금 그 오차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네. 이것도 이제 그 새정치연합이 속으로 웃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저는 광주를 이 큰 그 격차로 지켜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이 매우 지금 그 뭐 기분 좋은 상태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얘기 나왔으니까요. 윤장현 후보가 사실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안철수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공동대표가 만약에 윤장현 후보가 그 선거에서 지게 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윤장현 후보가 만약에 예측조사 결과대로 시장이 된다면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는 당내에서 입지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네. 뭐 지금 재신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동안에 이제 여러 면에서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많은 신뢰를 잃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광주 지역 전략 공천 안 한다고 했다가 마지막 날 밤에 한 거거든요. 예. 갑자기 그래서 이것이 큰 여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광주 쪽에 제가 알아보니까 광주 사람들의 여론은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그 반발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선거에 가까우면서 마지막으로 투표를 결정하는 순간에 좀 광주 시민들이 보다 더 이성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광주가 말하자면 구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하나의 모태가 되는 지역에서 만약 이게 그 후보가 패배를 한다면 뭐 안철수 대표뿐만이 아니라 당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결과도 보면요 너무나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상보다 사실 경합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뭐 거의 뭐 1위로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네네.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안철수 후보가 참 뭐 광주 쪽에서 아마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재신임을 해줬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양 교수님은 이성적인 그런 판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적 정당에 대한 한없는 애정이죠. 사실 합리주의.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경북하고 전남 쪽의 그 투표 지지율을 보면 출구조사 지지율을 보면 정말 언제 우리나라는 이 지역주의를 극복해서 경북에도 그 50% 넘어가는 야당 후보가 있고 전남에도 있고 참 그런 지역적 한계를 다시 한번 느끼는 지역이 있었다는 게 좀 아쉽네요. 네. 이번- 이준환 교수님 뭐 광주 지역 이번 예측조사 결과만 보고 어떻게 물론 뭐 이겼으니까 뭐 체면치레는 했을 것이다라고 보지만 그 내용을 뜯어 보면 안철수 대표가 이 한 정당의 그리고 50년 야당의 대표로서 이 전국의 선거를 진두지휘를 한 게 아니라 광주에 내려가서 자기가 전략 공천을 한 자기 계파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살았다 이 말이죠. 그 사이에 다른 지역에서는 지는 일도 생겼고 그 사이에 다른 광역시도 단체장 후보들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이 여기에 와서 제발 얼굴 좀 보여주고 선거를 해줘서 이기는데 도움을 달라, 와달라, 유세해달라라고 요청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 라면 한 당의 대표로서의 정말 이 할 역할을 다 했느냐. 그래서 뭐 진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걸 해서 당의 지도력을 높이고 자신의 정치력을 확산시키고 뭐 정치인으로서의 큰 희망을 줬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얘기하기 좀 어렵다 봅니다. 네, 정 교수님. 이번 지방선거 이제 후보자 명단에서 좀 이른 얘기긴 하지만요. 잠재적 대권 주자도 이제 여러 명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측조사 결과긴 하지만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됐던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할까요? 정치적 운명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역시 서울시장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죠. 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은 이제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확실히 올라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임기 중에 뭐 어떤 판단을 내릴지 문제가 남아 있고 정몽준 후보는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개인기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라는 큰 틀에 갇혀가지고 상대적으로 표를 못 받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본인이 뭐 억울해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그 대권 후보 지지율을 보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고. 예. 송영길 후보는 뭐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진다면은 뭐 탈락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만일에 이긴다면 예. 본인의 말대로 대권 주자에 올라왔을 수 있는 그런 대권 주자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선거가 되겠습니다. 예. 네. 확실히 야권의 대선 주자군 잠룡군은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당 쪽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 쪽에 만약에 정몽준 전 의원이 후보가 됐으면은 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 예상이 됐습니다만, 정몽준 전 의원이 이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예. 그렇게 되면 여권에서의 그 대선 후보는 어떻게 되죠? 사실 상당히 안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네. 저는 이번에 그 박원순 시장을 이제 잠룡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예. 박원순 시장의 경우는 서울시장으로서 본인이 이번 임기를 분명히 마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잠룡이 돼도 차차기나 되는 것이지, 아마 차기까지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뭐 규범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그런 면에서 저는 야권의 잠룡으로서 차기는 박원순 후보는 일단 제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 대신 거기에 패한 정몽준의 그 후보의 예. 미래인데요. 예. 원래 정몽준 후보가 서울시장 나오는 때 다들 깜짝 놀랐죠. 이건 도박하는 게 아니냐. 예. 상당히 그 위험을 스스로 감당하는 건데, 사실 그 서울시장 도전하기 이전에 그 지지도하고 예. 그 후에 인지도를 보면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한 자리 숫자에서 두 자리로 올라갔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다. 국민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못 됐지만 역시 그래도 그러나 대권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주영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정몽준 후보가 이번 선거에 지더라도 많은 것을 얻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일단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를 못했는데, 이 어떻게 또 대권에 물론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높아졌죠.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다음 대선을 놓고 이 경선을 벌일 거고, 그 경선에는 분명히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경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일단 그 서울시장 선거에 만약에 패배를 한 결과로 나타난다면 예. 한번 날개가 좀 꺾이진 않을까. 그와 동시에 뭐 지금 뭐 남경필 전 의원도 만약에 선거 결과가 예측조사 지금 추구조사 결과대로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조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예. 원희룡 지사 또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래서 뭐 여권도 잠재적인 주자들도 좀 다시 오르는 사람도 있고, 또 준비를 거쳐야 될 시간을 다시 갖게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한 두 사람이 빠진 것 같은데요. 네. 김무성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사실 김무성 의원이 이번 그 선거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부산이 하도 그 격차가 좁혀지니까 부산에 맹주라고 자처하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 서병수 후보가 만일에 부산에서 오거돈 후보한테 진다 이럴 때는 본인 책임까지 이제 귀결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 향후 이제 뭐 당권 도전도 하게 되고 예. 대권에 가는 여러 가지 길목에서 사실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박빙 우세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켜낼 수 있다면 김무성 의원도 대권 주자 반열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선거에 가려져 있지만 김문수 전 지사 이런 분들이 이제 여권의 중요한 그 후보가 되겠죠. 네. 방송 3사 예측조사 결과를 놓고서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아직 개표가 시작이 네. 안 됐고요. 개표 결과, 예측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좀 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투표함을 같습니다. 끝까지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 다시 한번 또 다른 전문가들 모시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